이창섭 전 실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마이크 좀 당겨 주시죠. 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지금 저 이영풍 기자가 KBS에서 농성투쟁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제가 연합뉴스 편집국장. 예, 마이크 좀 더 가까이 좀 더 좀 당겨 주세요. 더 입쪽으로 더 당겼어요. 당겨 주세요. 예. 자, 이영풍 기자가 지금 이제 농성을 들어갔죠. KBS 이영풍 네. 기자가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영풍 기자 농성이 상당히 이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계 전체에 이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영풍 기자가 주장하는 게 언론 노조 민노총의 사실상 그 하부 조직인 네. 언론 노조가 대한민국의 공영 언론사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KBS가 가장 크단 말이에요. 네. KBS가 언론 노조에 장악돼 민노총 언론 노조에 장악돼 있는 회사라는 거.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전체주의적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언론의 자유 또는 사상의 자유, 네.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위축되고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을 네. 용기 있게 고발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보수 성향의 기자가 이렇게 강력하게 보도국 안에서 보도국장한테 네. 성명서를 낭독하고 직설적으로 지금 자기 입장을 발표한 것이 초유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큰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더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야 되고 더 강력하게 투쟁했어야 되는데 네. 대체로 이제 보수 성향의 언론인들은 뭐 좀 합리적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는 뭐 투쟁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직을 이루어서 패거리를 만들어 투쟁한다기보다는 네. 개인적으로 다들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아마 지금도 KBS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마 보수 성향 그 기자나 PD들이 더 많을 거예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침묵하고 있는데 이제 영풍 기자가 이렇게 이제 공론화를 했고 용기 있게 지금 나섰기 때문에 네.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힘을 더 모아서 이 언론사에서 특히 공영 언론사에서 과거 5년간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더 알리고 그래요. 예. 또 조사하고 밝히고 네. 어떤 걸 수사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런데 이영풍 기자가 KBS 내에 제1노조의 지원을 네네. 받고 또 KBS 바깥에 있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네네. 자유파 단체들의 연대 투쟁을 함께 하고는 있지만 네네. 언론사들 내에서는 아직 뭐 네. 동조하거나 이런 네네. 움직임이 아직 없거든요. 네네. 이걸 기대하는 거가 잘못된 걸까요? 그나마 그래도 KBS가 지금 이제 일노조가 네. 그 기술직 또는 이제 행정직 그 노조원들 조합원들 상당히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아마 1,200~3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네. 그 올바른 기자들, 제대로 정신이 바로 박혀 있는 기자들, PD들이 네. 좀 언론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KBS의 그 전체 영향력을 가지는 PD 기자들 대부분이 민노총사나 언론 노조에 가입돼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는 뭐 완전히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 정치 기자들 정치 집단이에요, 사실은. 네. 네. 그리고 그 언론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추구하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사실은 거기에 비해서 힘이 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가 이 정도 지금 그래도 내부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영풍 기자가 지금 나올 수 있었던 네. 거예요. 근데 그럼 언론 전체로 왜 이제 확산이 안 되느냐? 네. MBC의 제3노조가 있습니다. 공정노조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오정환 저 위원장이 출연도 네. 했죠. 네. 근데 오정환 씨가 있는 그 공정노조는 80여 명, 90명에 불과합니다. 그 뭐 수천 명의 그 MBC 조직원 중에 대부분이 다 언론 노조. 알겠어요. 네. 그 이영풍 혼자서 싸우잖아요. 뭐 80명이면 엄청 많네요. 80배나 되네. 예, 예, 예. 뭐 그런 점인데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일단 민주노총부터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왜 지금 이렇게 확산되지 않는 것 관련해 가지고 네. 민주노총에 지금 그 기본 과제 3항과 강령 이유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들고 왔는데 이 민주노총 이 3항에 이 강령에 보면은요. 민주노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실현하고 재민주 세력과 연대를 강화한다. 이게 네. 민주노총 기본과제 3항이고요. 민주노총 강령 이후는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실현하고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이 평화적 통일은 북한의 이루은 통일이에요. 민주노총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주노총의 그 산하 그 산별노조죠. 산하의 산별노조 언론노조 강령을 보면은 강령 1항이 편집 편성권 쟁취를 위한 민주 언론 수호 투쟁에 나선다. 이 민주 언론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강령 사항은 똑같아요.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기치로 비민주적 법 사회 제도의 네. 개혁에 나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뭐 민노총 뭐 강령은 되게 예, 다 예. 아시는 거니까 예, 지금 제 관심은 네. 왜 수많은 언론인들 중에 지금 우리 이창섭 전 실장 말씀대로 네. 사실은 이 우리 자유파 성향의 이 언론인들이 더 많다고 네, 네. 하는데 왜 이영풍 혼자 계속 외롭게 열흘 넘게 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일단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요. 네. 세력화되어 있지 않고 네. 그다음에 다들 개개인의 그 하나의 개인 언론인으로서 사실은 네. 이제 분열돼 있죠. 네. 아니 좌파들은 네네. 또 똘똘 뭉쳐 있잖아요. 뭐 왜 그쪽은 왜 우파는 모이지 못합니까? 그게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이 언론 노조가 198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창설됐습니다. 네. 그리고 89년도에 이제 최초에 파업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때 일선 기자로서 그 언론 노조의 투쟁 그 위원이 돼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언론 노조를 위해서 투쟁을 했어요.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자, 권위주의에 대항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대다수의 어떤 그 언론의 자유 또는 그 언론인들의 어떤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일하던 것이 어느 시점부터는 완전히 정치 조직화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언론 노조에 덤비면은 그냥 조명 기구시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언론인 적폐청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개개인의 언론인 하나하나를 그냥 식으로 조사하고 그 다음에 후배들이 선배를 붙잡아 가지고 그냥 네. 뭐 괴롭히고 린치를 가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정상적인 선배들이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 민노총 언론노조는 똘똘 뭉쳐서 조직돼 있고 네. 사실은 우리 자유파 성향의 언론인들이 더 많지만 네.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서 네. 또는 조직되더라도 소수밖에는 조직화되어 있지 네. 않아서 네. 싸움 자체가 언론사 내부에서는 잘 안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언론사 외부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서 연대하고 지원해서 이 싸움을 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사실은 이게 언론사가 제4부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게 어느 그 영역보다도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는 뭐 대통령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전화 한 통화 잘못해서 수석이 그 기소당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대통령실이나 정부도 이걸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네. 자칫 잘못 손대면은 정치 개입으로 또는 네네. 언론 탄압으로 네네. 규정되고 매도되고 그러면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사실은 이전에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영 언론사, 이게 KBS, MBC, 연합뉴스, EBS, YTN 같은 공적인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들의 경영진들은 왕왕 교체되고 했어요. 네. 외부에 압력을 넣는다든지 뭐 정부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요. 경영진을 밀어내기 위한 어떤 공작 같은 게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경영진을 밀어낸 것뿐만이 아니고 네. 개별 현직 언론인, 기자직 언론인, PD직 언론인, 근로자 직위에 있는 언론인들을 숙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숙청은 근대 문명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 없어요. 네. 유신 때 뭐 유사한 일이 좀 있었다. 뭐 그 정도. 전두환 때 좀 유사한 일이 있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개별 언론인들 하나하나를 타겟팅해 가지고 밑에서 그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인민 재판식으로 해서 쫓아낸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못한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언론인들의 활동을 엄청나게 위축시켰어요. 대체로 지금 아까 왜 그럼 저 이영풍 기자 말고는 이렇게 나서지 않느냐. 네. 나서면요, 뭐 조명 기구실로 발령이 나고 또는 뭐 징계를 먹고 쫓겨나고 온갖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누가 거기서 지금 이 요즘 같은 웰빙을 중시하는 그 시기에서 이창섭 전 본부장도 예. 숙청됐잖아요. 제가 뭐 숙청 1호죠. 이제 KBS 정주환 보도국장하고 그 연합뉴스에서 숙청됐죠. 연합뉴스 이창섭 저하고 두 명이 해고됐는데 네. 저는 연합뉴스는 공정노조가 있는데 4명밖에 없어요. 네. 인원이. 그것도 제 있을 때는 없었어요. KBS는 성창경
그 위원장이 그 공정 노조를 갖고 있었어요. 거기서 네. 저항을 해서 네. 정주환 국장은 재심을 해서 6개월 정직이 되어서 지금 네. 재판 중이고요. 네. 네. 저는 혼자서 그냥 해고된 채로 재판 중이에요. 음. 그럼 이 기자들이 볼 때 그 부당 해고로 지금 그, 예, 예, 그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기자들이 볼 때 네. 옆에서 멀쩡한 선배가 뭐 돈을 먹었다든지 뭐 청탁을 했다든지 뭐 성추행을 했다든지 뭐 나쁜 짓을 해서 쫓겨나는 게 아니고 네. 열심히 기자 생활하고 자기의 소신과 생각을 가지고 뭐 편집을 지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편집 지휘를 했다고 해서 쫓겨나고 잘리고 망신당하는 걸 보니까 네. 언론 노조는 말이죠. 언론 노조 관계자 아무리 잘못해도 징계 안 당해요. 걔들은 성추행을 해도 그냥 뭐 중징계 안 당해요. 그런데 네. 통상 그냥 일반적인 언론인은 박살이 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냥 예. 개망신 당하고 쫓겨나는. 그걸 보니까 네. 아무도 안 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영풍 기자가 지금 나선 것을 네. 용기 있고 지금 많은 사람이 격려를 보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자유 우리 우파뿐만이 아니고 대통령실도 저는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도 나서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설 수 어떻게 있습니까? 나서느냐?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장 잘못된 것이 개별 언론인 경영진이 아니에요. 경영진은 기자 생활 다 끝나고 이제 정무적 책임도 자리 필요 뭐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 언론인들은 그냥 열심히 기사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팩트에 근거해서 사실에 네. 근거해서 네. 자유롭게 논평하는 거예요. 네. 사실만 거짓을 말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가짜 뉴스를 만들고 이렇지 않는다면 네. 자기의 소신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말한 기자들을 찾아가지고 너 보수네. 너 보수 성향이야. 너 문재인 지지 안 해. 너 뭐 민주노총 지지 안 해. 너 북한을 비판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탄압을 받았는데. 그렇죠. 자, 그럼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범죄입니다. 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범죄고 야만적인 어떤 그 범죄 행위예요.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할 수 있잖아요. 국회 차원에서 네. 아니면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라도 문재인 정권의 언론 자유를 억압한 알겠습니다. 예? 그거 네. 뭐 대통령실도 할 수 있는데 네. 대통령실은 제가 보니까 조중동 친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주로 네. 중요한 자리에. 네. 조중동은 주인이 있는 언론이잖아요. 음. 이 친구들은 주인이 있는 언론이고 민노총 언론도 노조가 아니에요. 거기는. 어. 그러면 공영 언론들이 전부 민노총 언론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럼 공영 언론사에서 수많은 언론인들이 피해를 당했어요. MBC는 60명이 보직 해제를 당하고요. 네. 17명이 해고당했어요. 네. 네. 연합뉴스는 1명이 해고당했고 네. KBS도 10여 명이 징계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주로 예를 들어서 불러서 중용해서 싸우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 지금 중도 지향한다고 그러고 이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조중동 친구들만 들어가서 이런 사정을 모르고 네. 문재인 정권 아래서 공영 언론사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고 이 뿌리가 아까 이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굉장히 뿌리 깊은 싸움이 알겠어요. 진행되고 있는. 네, 네. 예전에 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광고 탄압 받았을 네. 때 또 일제히 해고당했을 때 네, 네. 그 기자들이 그 해고 언론인 연합회라든지 네, 네. 이런 걸 만들어서 어쨌든 네, 네. 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뭐 좌우를 떠나서. 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대략 100명 가까운 네, 네. 언론인들이 네. 그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하에서 부당하게 탄압받고 네네. 그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한 것 같은데요. 네네. 또 보직 변경당하고 네, 네.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투쟁을 위한 무슨 기본 어떤 조직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조직은 없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KBS의 이영풍 기자가 소속돼 있는 네. 그 이제 공정노조, 네, 제일노조요. 네. 제일노조에서 이제 활동하는데 저도 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래비전 100년위원회라고 만들어가지고 같이 하고 예, 있는데 거기서 예. 하고 있고요. 네. MBC에 이제 오정환 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는 MBC 노조. 네. 그리고 연합뉴스는 뭐 있으나 마나 하니까요. 있으나 마나. 그리고 아주 소수의 지금 모임으로 개별적으로 투쟁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많은 예.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소송하고 있어요. 음. 근데 뭐 진 사람도 있고 이긴 사람도 있고 져서 암 걸린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조직화 덜 돼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의 과제가 지금 제기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한상혁이가 면직됐잖아요. 네네. 방통위원장이 면직이 됐으니까 네. 이게 이제 KBS를 비롯한 공영 방송들 또 종편들을 비롯한 이 민간 방송들의 정상화
이거 뭐 자유파가 뭐 우리한테 유리하게 하라 그런 요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냥 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만 보도해 달라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언론 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사건적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진작에 이제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을 뭐 절차적으로 여러 애로가 있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상혁 위원장은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편파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언론 노조를 변호했다든지 그간에 우리 언론의 가장 그 암울했던 그 문재인 정권 시기에 또 그 이전부터 계속 이제 언론 노조와 네, 네. 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러면 방통위원장이 되면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기본적인 프로페셔널리즘이 있습니다. 그게 비록 자기가 뭐 좌파든 우파든 그런 이거는 지금 공직이잖아요. 네.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공정하게 일을 해야 될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 지금 그 TV조선 승인 점수를 조작하고 밑에 지금 국장들이 뭐 구속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자기 스스로 공직의 어떤 행사를 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행사를 부당하게 했잖아요. 그럼 스스로 예. 정권이 밖에 물러나야 된다. 안 예. 물러났고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 BBC 얘기를 많이 듣는데 BBC의 존 다이크 사장, 그 다음에 BBC의 제가 런던 특파원 시절에 저기 네네. 한상혁에는 이미 저 면직이 네, 됐어요. 네, 네. 제 질문은 네. 한상혁의 면직이 네. 뭔가 언론 전반을 바로잡는데 어떤 사건적 계기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네,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다만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네. 똑같이 웰빙족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방통위원장의 자리는 어마어마한 자리고요. 네. 제가 인수위도 가고 그동안 문재인 정권 교체된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 여러 가지 뭐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대체로 거기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요. OTT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네, 그런 네. 플랫폼을 만들고 돈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생생 나는 아, 그런 데만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도 그랬습니까? 상당히 그런 경향이 있었죠. 관심 그래요? 제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언론을 정상화하고 네. 문재인 정권에서 실추된 언론 자유를 회복하라. 네. 이게 우선이다 했는데 네. 대체로 이제 관심이 없더라고. 그리고 관심 있는 데가 아까 OTT나 뭐 한류의 해외로 보내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물론 당연히 해야죠. 우리 지금 그 컬처와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니까 해야 되지만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언론의 이 비정상화를 네, 정상화하는 알겠어요. 게 네네. 아니 이 언론을 바로잡지 않고 무슨 OTT 같은 얘기를 합니까?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있어야죠. 네네. 자, 그러면 언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새 방통위원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건데 네. 어떤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네.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언론계 전체가 네. 굉장히 비정상화됐잖아요. 네. 기자들이 기자를 숙청하고 네. 그 다음에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화입니다. 네. 전 언론사 특히 공영 언론사의 기자들이 전부 정치꾼이 됐어요. 네. 여기 가서 그냥 정권에 아부하고 정권에 그냥 입맞춰서 행동하고 그러다 지금 KBS의 정필모 같은 친구는 진실과 미래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자기 동료들 숙청하고 국회의원 되고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지금 방통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공영 언론사들 지금 우리 공영 언론사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네. 공영 언론사들이 EBS, KBS, MBC, YTN, 연합뉴스, 연합뉴스 TV, 네. 그다음에 뭐 국회 방송, 뭐 기타 등 열 몇 개나 됩니다. 네. 미국은 지금 공영 언론이 NPR 라디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주로 이게 이제 전체주의 국가에서 공영 언론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새로운 그 방통위원장은 지나치게 많은 공영 언론사들 다 없애고 제가 볼 때는 뭐 하나 정도만 남기면 될 것 같아요. 다 민영화하고. 네. 그래서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는 뭐 필요 없으면 그러니까 없어지는 그런 네네. 거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강단 있고 그다음에 용기 있고 여기 이거 아마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예요. 가면은 아마 개인적으로 뭐 청문회 때부터 달라들어 가지고 예를 네. 들어서 이 사람 죽여버리겠다고 그냥 뭐 KBS, MBC, 뭐 민주당 그다음에 좌파 수많은 단체들이 공격할 거예요. 그런 공격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배짱과 그리고 국가의 어떤 그 미디어의 발전.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 상태로는요. 지난 대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유세가 시청 앞에서 있었어요. 그 이재명 후보의 유세는 청계천에서 있었습니다. 위치가 좁고 넓잖아요. 카메라를 저쪽에 이재명 후보 쪽은 좁게 잡아가지고 훨씬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윤석열 후보 행사는 멀리 잡아서 뭐 덤성덤성하게 보고 이런 엄청난 왜곡 보도와 조작과 뭐 광우병 보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조작 공영 언론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그 죽을 각오로 네.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너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좌파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파의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선임한다는 뜻은 뭐냐면 민노총, 언노련, 종북주사파들이 완전히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기울어 놓은 언론 환경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니까 네, 네. 그러면 이 종북주사파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 앞에서 달려오는 적군인 거죠. 적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이고 끌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종북주사파들의 전면적인 공격에 맞서서 꼬리 내리고 머리 숙이고 피해갈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정면 돌파해서 저 종북주사파들을 확실하게 제압하고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바로잡겠다. 네, 네. 이 정도의 그 결기와 이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이 방통위원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방통위원장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가 방심위원장인데요. 네, 네.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이 정현주라는 자는 지금 한상혁이는 좀 무식해서 그런지 거칠게 놀다가 먼저 이렇게 표적이 됐어요. 네, 그 이제 면직이 됐어요. 잘렸어요. 정현주 이자는 노회 한자라서 딱 대가리 숙이고 지금 없는 듯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나 저는 방심위원장도 방통위원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심위원장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제재도 가하고 네.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규제하거나 또는 네네. 뭐 출연자들을 규제하거나 하는 거의 모든 일들은 네. 방심위에서 이루어진다고 봐도 네, 되죠. 네. 뭐 정현주 씨는 뭐 기본적으로 편파적인 인물이라는 건 다 알려져 있고 KBS 사장, 한겨레 신문 기자 하다가 네. 워싱턴 특파원 하다가 네. 워싱턴 통신원 같은 걸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뭐 굉장히 위선적인 인물이고 그 스스로의 기본적으로 이제 방심이나 방통이나 네.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중립 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네. 그게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인데 네. 그 자리에서 이제 계속 놔두고 있는데 제가 제일 불만스러운 거는 거기에 이제 여당목 위원들이 있어요. 네. 여당목 위원들.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소수예요.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 소수들도 강렬하게 투쟁을 해줘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런 거죠. 이제 그 피리 수첩이라는 데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대역을 썼어요. 대역. 네. 다큐멘터리는 있는 사실을 보도해서 심층 보도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대역 사건은 다들 아십니다.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다 경징계 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들어있는 이 보수 진영의 위원들 뭐 하냐고요.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도 하고 네. 투쟁을 해야죠. 네. 그래서 정현주 씨는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되지만 거기 있는 위원들도 더 가열차게 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상혁이만 문제가 아니다. 정현주가 진짜 더 노예한 이 종북주사파다. 이 점을 제가 여러분께 환기시키는 것이고요. 네, 네. 또 지금 우리 이창섭 전 실장 말씀대로 방통위에도 종북주사파 정권 때도 우리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통위원이 둘인가 있어요. 네, 네. 방심위에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했냐라고 하는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한 번은. 예, 그 말씀 제가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그 민주당의 그 언론 대책 문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자유파 언론인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숙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네, 네. 경영진대로 숙청하고 뭐 네. KBS 이사 숙청하듯이 네, 평기자들까지 쭉 이제 네, 숙청을 했는데 먼저 경영권 탈취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 언론장악 문건대로 구현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언론장악 문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법 처리 대상이 안 될까요? 저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건 이렇습니다. 그게 이제 2017년 8월 25일 정권 네. 출범하고 나서 한 석 달 지나가지고 네.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그러니까 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방통위도 있고 KBS, MBC 공영 언론사를 이제 네. 다룰 수 있는 곳이죠. 여기서 이제 의원들이 이제 문건을 공유한 거예요. 네. 거기 보면은 정치권이 나설 경우 언론 탄압 역공이 우리가 있다. 네. 그래서 뭐 사장, 이사장 퇴진운동 전개하자. 그다음에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들 전국적
다 참여하는 전국적 동시다발적 굴기대회 하자. 언론 적폐청산 촛불시민연대 회의 만들어가지고 싸우자. 이대로 다 됐어요. 네, 그대로 실행이 됐죠.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자기들끼리 그냥 참고로 실무자들이 만든 문건이다. 이 정도라고 넘어갔는데 네. 이것이야말로 저는 공작의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지금 이거 만들 때 민주당만 했겠습니까? 대통령실도 관여하지 않았겠어요? 예, 문재인 청와대. 네, 문재인 네. 청와대. 그 문재인 청와대 이제 그 민정수석실에 조국의 민정수석 할 때 그게 백원우라고 민정비서관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경력은 더 있는데도 밑에 비서관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여기가 적폐청산을 총괄했어요. 네. 모든 적폐청산을. 네. 여기는 이제 언론과 관련된 적폐청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30년 이제 기자생활 했잖아요. 제 감으로는 여기는 반드시 공작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청와대, 그 다음에 여기 민주당, 그리고 또 다른 시민사회 여러 단체들이 민노총, 언론노조까지 다 한 팀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물러난 뒤에 결국 언론 보도에 여러 가지 비리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친구들이 20년 집권 플랜을 얘기했잖아요. 유해찬 씨가. 네. 그 20년 집권 플랜 중에 중요한 하나가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다. 처음엔 제가 볼 때는 방송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민주당 정권이 엄청난 힘을 받았잖아요. 촛불혁명이라고 그러니. 그러면서 이게 그냥 자신감이 너무 생긴 나머지 언론인들까지 숙청하는 그런 어떤 공작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이건 반드시 조사하고 네. 실체를 밝혀야 돼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문건과 그 문건대로 현실화된 과정은 수사 사법 처리 대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그 국민의힘이나 또는 우리 자유파 시민단체에서 꼭 어떤 형태로든 이 사법적인 문제로 이슈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영업 바로 TV님이 슈퍼챗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요. 이제 네네.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우리 이창섭 실장부터 지금 부당해고와 관련된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1심입니까? 2심입니까? 2심에서도 패소를 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졌어요? 대부분에 가 예.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대법에 가 있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100명 가까운 언론인들이 지금 종북주사파 정권하에서 부당하게 면직되거나 해고당하거나 또는 좌천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참 안타까운 것은 그때 다 이 개별적으로 이 대응하는 바람에 사실은 전선을 구축하지 못했어요. 네. 제대로 된 전선을 구축하지 못했어요. 네. 지금 이영풍 기자가 투쟁함으로써 저는 마침내 우리 언론계 내에서도 이런 종북 주사파 세력과의 투쟁 전선이 구축되고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더욱이나 이영풍 기자의 투쟁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창섭 실장님 본인이 겪은 고초도 뭐 한둘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전반적으로 평생 언론에 종사하시고 또 지금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고성국 TV 시청자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 좀 부탁합니다. 네,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뭐 선진국 만들었죠. 그렇지만 제대로 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려면 일단 언론의 자유가 고도화돼야 됩니다. 한 차원 높은 언론 자유를 우리가 확보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의 근거를 언론인들이 제시하는데 지금 공영 언론사들 KBS, MBC, 연합뉴스 TV, EBS, YTN이 민노총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예, 빨리 여기 민노총으로부터 공영 언론사를 회수해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섭 기자님 힘내세요. 파이팅. 아직도 기자로 불리면 기분 좋죠. 네네. 예, 언론인들은 평생 언론인으로 활동하셔야죠. 예, 이창섭 전 실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